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친 환자는 어떻게 하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3장이고요. 오늘은 쓱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축농증, 비염, 비골만곡증 등의 콧병으로 유명 병원, 당시 고려병원, 현재의 강북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2번 받고 수시로 병원을 들락거리며 10수년간 굉장히 고생을 하였다. 그러다가 김수홍 선생님에게서 단식을 지도받을 때 양쪽 귀 뒤쪽 움푹한 곳에 쌀알 반만큼 한 쑥뜸을 뜨는 치료법을 배운 이후로는 그 고생의 종지부를 찍고 병원과 약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콧병이 완벽하게 나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경이로웠고, 동시에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쓸데없는 고생을 한 것이 통분하였다. 몇 년 전에는 4개월가량의 쑥뜸으로 지병이던 기침의 뿌리를 뽑았다. 내가 활용하는 쑥뜸은 구당 김남수 선생님이 창안한 무국 보양뜸으로서 쌀알 반 정도 크기의 뜸쓱을 8개 주요 경열 12군데 자리에 놓고 뜨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구당 선생님은 EBS TV에 자주 등장하였고 역대 대통령을 거의 치료해 준 분으로서 올해 90세인데 매일 12시간 이상을 선체로 환자를 보고도 지칠 줄 모르고 아무리 먼 외국을 가도 시차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내가 오랫동안 관찰해 본 이분의 체력은 30대 이하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 건강은 평생 쑥뜸을 뜬 덕택이라고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환자를 평등하게 대하고 누구에게나 인자하고 따뜻하며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친구사 제도를 부활시켜 침구 종주국의 명맥을 잇고 인류를 구해야 한다는 투철한 신념으로 평생을 그 목표를 위해 헌신해 오신 이분의 참된 인수를 보고 나는 후학으로서 또 법률가로서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분은 일제시대에 받은 침구사 자격증으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이 나라의 몇 안 되는 생존 침구사 중 한 분인데 이 나라 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일제의 자격증에 의하여 활용되면서 사람을 살리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나의 조카딸은 병원에서 수술 명령을 받은 담석증을 수술을 거부하고 쑥뜸으로 치료하였는데 담석증 증세가 깨끗이 사라진 것은 물론 처녀 때부터 허약하던 몸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졌다. 또 다른 담석증 환자분은 초음파 검사 결과 최초에 1.8cm이던 담석이 20여일간 쑥뜸을 한 결과 8.7mm로 줄어들었고 그 후로도 매일 쑥뜸을 하면서 계속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는 간경화 말기에 있으면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울산중앙병원에서 주는 알약으로 연명하고 있던 40대 어느 가정주부에게 쑥뜸을 가르쳐 주어 뜨게 한 적이 있는데 3개월가량 지난 뒤 병원에 가서 간 검사를 한 결과 수치가 정상인과 같이 나왔고 5개월가량 지난 뒤부터는 종전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던 불면증이 없어지는 등 일상생활이 거의 정상화되었으며 계속 뜸을 뜬 결과 완전히 정상인이 되었다. 인산 김일훈 선생님 문화에 있던 부산의 이아무개 씨는 급성 간염으로 황달까지 생겼는데 처음에는 간 치료를 잘한다는 대구 동인병원을 왕래하면서 약을 받아 먹었으나 독하여 그만두고
간 주변에 몇 군데 쑥뜸을 하였더니 신속히 완치되었다고 한다. 불면증에는 수십 년 된 고질적인 병이라도 쑥뜸이 매우 효과적이며 몇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자궁 내 혹을 수술하기로 한 친구의 부인은 나의 권유로 수술을 연기하고 쑥뜸을 하였는데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을 편하게 잤고 수술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다가 병원에 입원하러 가던 나의 사형은 나의 권유를 받아들여 입원을 연기하고 그 길로 쑥뜸을 시작한 뒤 사람다운 모습을 회복하였다. 단식편에서 사례로 든 광주의 윤준호 씨는 2002년 여름에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며 고름이 나오는 병을 앓게 되었는데 피부과 내과 등에 다니며 소염제 등의 약을 먹었으나 효과를 못 보다가 자신이 온구기로 환부에 일주일 정도 아침 저녁으로 쑥뜸을 하였더니 고름이 빠지고 새살이 돋아나며 완치되더라는 이야기도 내게 전해왔다. 내가 아는 어느 선생님은 침과 쑥뜸을 병용해서 말기 폐암 환자를 거의 완치시키고 있다. 부산의 유명한 종합병원 두 군데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60여 세의 아주머니를 우선 거처를 통영 바닷가로 옮기게 하고 치료해 왔는데 외형상의 증상이 모두 사라졌고 병원에서도 증상이 없어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다. 부산법원에 같이 근무하는 후배 법관이 내게 찾아와서 그의 장인어른이 구안아사로 고생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의를 하였다. 처음 발병하여 인천 길병원에 10일가량 입원했는데 며칠 동안 검사만 받고 별다른 치료도 안 하면서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걸리겠다고 하더란다. 서울 삼성병원에 갔더니 역시 마찬가지더란다. 나는 서울 청량리 흑룡갈비 사거리에 는 남수 침술원에 찾아가서 김남수 선생님에게 침과 쑥뜸으로 치료받으라고 권유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유명한 병원에서도 잘 못 고치는데 침뜸 같은 것으로 되겠느냐고 회의를 표한단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이분도 경험이 없으시구나 싶어서 김남수 선생님은 역대 대통령을 고친 분이니 일단 가서 만나보고 신뢰가 가면 치료를 받으시고 신뢰가 안 가면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고 하였다. 사실 구안아사 정도는 친구인들에게는 병도 아니다. 구당 선생님은 찾아온 그 환자에게 침과 뜸을 한번 시술해주고는 이제 집에 가서 쑥뜸을 계속하면 되니 올 필요 없다고 하셨던 모양이다. 그런데 환자는 그 뒤로 몇 번 더 시술을 받았고 현저한 효과를 보았을 뿐더러 그동안 아팠던 허리, 무릎까지 쑥뜸으로 효과를 보고 침뜸에 매료되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쑥뜸은 크고 작은 모든 병에 무소불위의 효력을 발휘한다. 백혈병 말기에 이르기 이전에 각종 암 등도 치료한다. 특히 유방암 같은 것은 쑥뜸으로 거의 치료된다고 한다. 나는 쑥뜸을 뜨기 시작한 후 감기를 한 번도 앓지 아니하였다. 무국보양뜸은 우리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의 일상 건강법이 되었다. 뜸을 세는 단위를 장이라 하고 뜸 하나에 한 사람이 힘이 들어 있다고 하여 붙여진 호칭이다. 쑥뜸을 주로 하면서 침수를 병행하면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쑥뜸은 침술보다 더 뛰어난 미덕이 있다. 우선 침은 항상 전문가에게 가서 시술을 받아야 하지만 쑥뜸은 한 번만 전문가에게서 뜸자리를 잡으면 집에서 가족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가족끼리 살을 어루만지면서 시술하면서 자연히 대화함으로 가정의 화목이 그만이다. 침은 맞을수록 기운이 빼앗기나 쑥뜸은 할수록 기운이 증강된다. 3,000원짜리 뜸쑥 한 통을 사면 1인용일 경우 매일 떠도 3개월 이상 뜰 수 있으므로 비용이 너무 저렴하다. 무엇보다도 쑥은 옛부터 영초로서 단순히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정신까지 신령스럽게 이끄는 힘이 있어 왔다. 우리의 건국 역사에 쑥이 마늘과 함께 등장하여 곰족의 평범한 여인을 신인인 한과 같은 반열에 설 수 있을 정도로 영적 성장을 시켰다는 이야기는
쑥의 뛰어난 영성을 짐작해 하는데 그때 사용된 쑥은 먹는 쑥이 아니라 뜸쑥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한단고기의 삼성기 하편과 태백일사 중 신시봉기 그리고 삼국유사 등에는 한웅이 곰과 호랑이에게 신령한 쑥 1주와 마늘 20매를 주어 먹게 하였다가 기재되어 있는데 먹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일주를 쑥 한 다발로 번역하고 있으나 주는 심지주자로서 등불을 밝히는 데 쓰는 심지를 의미하므로 일주를 쑥 한 다발로 번역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뜸을 뜰 때 쑥을 비벼 만든 기둥을 쑥심지라고 하므로 쑥심지를 한 덩어리 주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 뒤에 나오는 먹게 하였다는 표현 때문에 먹는 쑥으로 보고 한 다발로 번역하였을지도 모르겠으나 만약에 책을 쓴 사람이 쑥뜸을 모르는 분이었다면 쑥을 먹는 것으로만 생각하였든지 아니면 쑥에 이어 나오는 마늘에만 치중하여 먹는다는 표현을 썼을 수도 있으리라. 더구나 쑥 중에서 약효가 가장 뛰어난 뜸쑥은 우리나라 강화도, 백령도와 남양만 일대 그리고 서해안 일부에서만 자라는 사주아리 쑥이라고 한다. 세계 모든 나라의 쑥이 자라지만 그 성질이 각기 다르다. 유럽과 러시아에 자라는 워무드라고 하는 쑥은 독성이 강해 먹을 수가 없다.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 자라는 쑥은 압생투 술의 원료로 쓰이는데 간질 발작이나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프랑스의 시인 알프레드 미세, 화가 로트렉 빈센트 반고 등이 압생투 술 중독으로 인한 간질 발작으로 목숨을 잃거나 자살했다. 중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자라는 쑥도 우리나라 쑥과는 조금 다르다. 다른 나라에서 자라는 쑥들은 모두 독성이 있어 음식으로도 약으로도 쓰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쑥만은 독성이 약하거나 없다. 세계적으로 침술은 널리 보급되어 있으나 쑥뜸은 아직 그렇지 아니하다. 그리고 가장 양질의 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침술보다 더 뛰어난 약효와 실용성을 가진 쑥뜸을 대중적인 의술로 모든 가정에서 활용하도록 보급하고 세계적인 의술로 수출하는 것이 여러모로 매우 유익한 소위가 여기에 있다. 2003년 초부터 괴질로 불리면서 중국, 홍콩 등을 주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며 인류를 공포에 몰아넣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일명 사스, SARS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은 호흡기병을 오랫동안 앓다가 쑥뜸으로 치료해본 내 경험으로 종합하여 판단하기에는 쑥뜸을 뜨면 일주일 내에 퇴치될 것이 분명한데 이 신묘한 치료법이 활용되어 전 세계 이름을 날릴 저류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엉터리 의료제도 때문이니 땅을 치고 통탄할 일이다. 우리 민족의 건국 역사에 마늘과 함께 등장하여 보통의 인간 웅녀를 신령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용을 한 쑥. 사기를 없애는 것은 물론 뛰어난 영성적 효능을 가지고 있어 영초로 불리는 쑥. 이 쑥으로 뜸을 뜨면 가히 만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경험과 관찰로 확신하고 있다. 인산 선생님은 쑥뜸을 하면서 산삼, 죽염, 홍화씨의 3대 명약도 필요 없다고 하였다. 침을 놓는 사람은 많으나 쑥뜸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침슬을 활용하는 나라는 많으나 우리나라처럼 좋은 기운을 가진 쑥이 있는 나는 나라는 별로 없다. 그 점에서도 쑥은 가히 민족 의술을 세계적으로 빛낼 가장 훌륭한 소재이다. 그 대중적인 보급과 활용이 절실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사실은 침뜸도 공부를 했지만 사실은 그 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풀 공부를 매일 하고 있고요. 사실 풀 공부라고 하지만 이름을 익히는데 여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뒷산 앞산을 가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풀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윤구병 선생님께서 그 잡초는 없다라는 책을 내셨고, 사실은 잡초라는 개념도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고이거든요. 즉 인간을 중심에 두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인본주의라는 말을 썼고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우리가 관행 농법이 엄청나게 우리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사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관행 농법의 가장 폐의 근본은 어떤 그 풀의 다양성,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공존을 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 모두가 공생할 수 있다는 절대절명의 그 진리를 완전히 묵살하는 농법이 관행 농법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풀을 지키기 위해서 완전히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제초제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 사고 발상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죠. 그 하나의 생물을 키우기 위해서 나머지 풀들을 죽인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생명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당연히 없지 않겠죠. 관행농법을 하는 어르신들의 그 몸의 상태를 보면요, 엄청 무섭습니다. 관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기형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게 뭘 말하는지 우리는 그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그거를 역학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역학을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우리 삶의 일상에서도 충분히 역학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작업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제 명함판에 그 한 소절이 있어요. 질문하는 자만이 답을 얻을 수 있다. 근데요, 재밌는 얘기 알려드릴까요? 이거는 사실은 브레이트 시의 한 소절이에요. 그 브레이트,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브레이트는 굉장히 유명한 서양의 예술가예요. 어, 극작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그 말하자면 예술가인데, 그 양반이 사실은 그 동양의 장자 사상에 굉장히 심취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19절에서 제가 얻어서 그 문구를 제 명함판에 새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맹점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교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건 막 5-6년 앞서서 선행학습을 시키는 정말 안타까운, 정말 교육이 아닌 죽은 교육을, 교육이 아닌 죽은 교육을 시키는 현 상황들에 대해 저는 굉장히 개탄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그 선행학습한 친구들로부터 어 뭐라고 해요? 지지나 취급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인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대안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그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요. 뭐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제 능력 있는 부모들은 대안학교를 보냈을 것이고 내지는 뭐 어떻게 회유책을 써서 대안학교를 보냈겠지만 저는 또 그럴 능력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도 보내지 않았고 인제 학교 보내는 거를 제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인제 큰아이는 어떻게 지혜롭게 잘 다녔습니다. 그 무리를 지어서 만들어서. 근데 인제 둘째는 뭐 고맙게도 아토피도 심했고, 그래서 인제 그런 제 스스로의 자문자답을 통해서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 자구책을 마련을 해서 대안학교는 보내지 않았지만 뭐 홈스쿨링 아닌 홈스쿨링을 했고요. 지금은 어쨌든 각자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얼기설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이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우리 몸이 신이라는 것이죠. 우리 몸이 소주고요. 우리 몸을 제대로 알면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신이라는 거. 제가 요즘 그런 한의학 공부를 하면서 정말 무릎을 탁 치고 '아 이 우주의 중심은 나이구나.'라는 것. 그래서 평균의 종말이라는 것을 서양인의 그런 그 글로 인해서 나를 설득시킬 것이 아니라 나를 제대로 보고 나를 제대로 읽고 그렇게 되면 '아 내가 신이구나.'라는 사실을 절대절명의 그 진리를 인제 파악하게 되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침뜸의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침뜸으로 승부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어 축복된 나날들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지금 현 시간, 지금 이 시간을 놓치지 말라. seize the day, seize the time도 될 수 있고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누리라는 말씀을 영원히 잊지 마시고 삶에 적용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